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이 중요한디? 안녕하세요. 프리톡쇼입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이후 선거는 마치 사기극 같고 믿을 수 없게 됐다. 5163 부대. 2012년도에 언론 총파업 때 사진인데요. MBC 기자를 사칭하다가 발각되자 도주하는 국정원 직원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MBC가 괜찮았습니다. 국정원 일명 5163 부대. 사악한 감시자. 영화 매트릭스의 스미스 요원이 연상되고 까만 안경은 원조 각하가 연상됩니다. 국정원의 원조는 중앙정보부.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집권 후 중앙정보부장은 최고 요직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진하게 정권 교체를 열망하며 투표합시다 라고 하던 그때의 5163 부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무진장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은 거의 선거 훌리건 수준이었고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역시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대선 후보 TV 토론 후 밤 11시에 깜짝 부실 수사 발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원 빼고는 모두가 선거 개입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5163 부대가 대선 때 개표를 해킹했던 것 같습니다. 선관위랑 방송국이랑 다. 안 그랬으면 죽을 이유가 없죠. 5163은 이제 완전 악마의 숫자처럼 인식이 됩니다. 1. 전 세계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쓰는 유일한 나라. 1. 김어준의 파파이스. 일본 투표지 분류기 vs 한국 전자개표기.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일본의 투표지 분류기는 분류만 하고 한국의 전자개표기는 분류도 하고 개수도 함께한다. 일본은 사람이 분류만 한 것을 기계가 검증하고 우리는 기계가 분류 개수한 걸 사람이 검증한다. 그리고 2014년 6.4 지방선거 참관인 증언 때 수개표 안하고 개수기로 집행하는 매우 결정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위반한 것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이 완전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2. 전자개표기는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전자개표기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보궐선거 등 재선거, 보궐선거, 증언선거, 연기된 선거를 보궐선거 등이라고 하는데요. 보궐선거 등 작은 선거에만 시험적으로 써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전자개표기를 보궐선거 등에 전혀 쓰지 않다가 2002년 지방선거 때 아무런 국민적인 공론화나 합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썼습니다. 그 전자개표기를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러면서 여러가지 법과 매뉴얼을 새로 만들거나 고쳤습니다. 멋대로. 2.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고 하는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국고 한 8천만원 정도를 쓰고 이렇게 신문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가 아니라 신문 광고인데요. 광고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하고 강변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동영상을 보면 모두 전자개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관위 공보실장까지도 말입니다. 3. 전자개표기를 쓰기로 하고 개정한 법. 2002년 전자개표기 도입 당시 선거법 제178조 제3항, 현재는 제4항인데요. 이걸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 결과를 언론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178조 개표의 진행,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3항에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투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제정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 4739호 이것을 전자개표기로 쓰기로 작정하고 아래와 같이 개정했습니다. 원래는 제3항이었는데요. 제2항에 이제 선거 때마다 전자개표기를 그 기계 또는 전산 조직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법을 2항에 넣어서 4항으로 밀려났습니다. 제4항에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아까랑 똑같죠? 근데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 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년 3월 7일 2002년 지방선거부터 전자개표기를 도입 활용을 전격적으로 하게 됐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법을 직전에 개정을 한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전자개표기 법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공문서 결제도 안 났는데 제공을 해도 된다는 법이 말이나 됩니까? 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유연자 공표 전에 언론사 제공된 사례가 무려 873건, 873 투표구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 제18대 대선 때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하기도 전에 언론사에 제공된 투표구 수가 무려 872건에 달합니다. 이런 경우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 결과가 미리 전송된 후 과다하게 발생된 미분표로 숫자를 맞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차를 맞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개표기 미분표가 무려 112만 표, 오차율이 3.3%였는데 이것은 허용 오차율의 33배입니다. 허용 오차율은 0.1%라고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차율 3.3%에 달하고 미분표가 박근혜 58만 6천 표, 문재인은 39만 7천 표로 집계된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통계입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부정선거가 되기 쉽습니다. 4. 전설의 실시간 개표 데이터. 트위터에서 보헤미안이라는 사람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보헤미안 차이나인가? 그 트위터 아이디가 그 골뱅이 보헤미안 차이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수상한 사람 계정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선거 방송에 제공하는 건 실시간 데이터이고 그 실시간 데이터를 방송사에서 접속해서 가져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송 내용에 맞춰 개표 수치는 맞지만 보여주는 방법을 원하는 대로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고 방송을 제외한 언론에는 1분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선관위에서 언론사로 싸주는 거고 용인시에서 누락됐다는 집계 데이터는 저 개표 현황을 별도의 엑셀 파일에 수동 입력해서 집계하는 거라서 당연하게도 개표 상황표나 선관위의 1분당 데이터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하나? 시스템을 이해 못하니까 이렇게 멍청하게 구는 거지. 선거에 사용되는 파일이니 현황표라고 해서 다 개표 결과는 아니라고! 이 말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방문 당시 박혁진 서기관도 실시간 데이터가 있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부존재라고 답했습니다. 부존재. 실시간 개표 데이터는 우리 위원회가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함.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존재 자체가 전자개표가 관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 개표 현장에는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육성으로 공표하는 경우가 없어지고 개표 상황표도 게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개표한 결과를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현장에서 육성으로 공표하지도 않고 개표 상황표를 게시하지도 않습니다. 개표 상황표에 컴퓨터에서 임세한 숫자가 찍혀 나오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이 찍혀 나온 숫자가 무려 51.6%가 됐습니다. 6. 개표 상황표에 개표한 숫자가 찍혀 나온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 이 개표 상황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그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줄에는 전부 다 컴퓨터에 대한 임세한 숫자가 찍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다 그대로 이 인쇄한 찍혀 나온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표를 하는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사실 부정행위거든요. 근데 어땠느냐 18대 대선의 용인수지구 신봉동 제6투표 후의 개표 상한표를 보면요.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은 19시 11분입니다. 근데 위원장 공표 시각이 19시 15분입니다. 4분 차이밖에 안 나죠. 근데 원래 적법 절차대로 개표를 한다면 이 3056표를 전자개표기에서 다 분류를 했다. 분류를 해서 가져왔다. 그러면 이 3056표를 한 장 한 장 다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법한 개표 결과가 되는데 4분 동안 3056표를 이렇게 확인 순서할 수 있나요? 사실 이 전자개표만 한 겁니다. 불법 전자개표만 한 겁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이게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선관위가 적법 절차를 위반하면서 개표를 하면 그 선거 자체가 완전히 다 무효가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다 몰라요. 모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의 아래쪽을 보면 위원 검열란 보면 만능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만능 도장. 위원 검열에 위원들이랑 위원장까지 다 합해서 위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들 도장이 만능 도장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요. 위원들끼리 결의형제를 한 겁니다. 결의형제에서 도장 모양을 똑같이 만들자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는 개표 상한표 등 포함해서 모든 공문서에서 그 도장하고 도장 날인하고 서명까지 같이 해야지 유효합니다. 근데 서명을 다 누락시켜버린 결과가 옛날에 부정행위가 되니까 법을 개정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으로 법 개정해갖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완전 개판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이 개표 상한표를 개표 현장에서 만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리고 18대 대선 때는 개표 현장에요. 이 실제 개표 상한표도 게시 안 했고요. 개표 집계 상한표라는 컴퓨터 누계 출력물인 괴문서만 게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개표 결과 공표도 하지 않은 겁니다. 7. 대법원이 개선 선거 무효 소송을 못하는 이유. 여명이라는 트위터 위원이 골뱅이 WWAOZ 14431이라는 분이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검토를 끝내고 심각한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심리를 열지 않는 것이죠. dak통하야에 준하는 중대 결론이랄까? 그리고 제가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성면 대선 무효소송 판결 촉구한다가 제 트위터 계정입니다. 골뱅이 GOFLB1. 대선 선거 무효소송은 가장 중대하고 가장 중요한 소송이다. 그래서 선거법 225조의 최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 2013년 1월 4일에 제기된 대선 선거소송을 아직까지 안 하는 이유는 대법원에 대법관이 없고 양아치들만 있기 때문이다. 8. 대자뷰. 5.16 박정희 18년 유신정권, 51.6 박근혜 18대 유사정권.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알을 맞고 머리통에 빵꾸가 나서 죽었습니다. 독재자 총통에 어울리는 최후였습니다. 박근혜는 딱 그 나이고 지금 딱 그 분위기입니다. 박근혜 동생의 망언은 그네의 명을 재촉한 겁니다. 박근혜 동생 중에 여자 동생이 있습니다. 망언을 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51.6% 박근혜는 18대 유사정권은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온갖 폐악질을 했습니다. 1. 가장 악랄한 짓은 세월호 청소년 학살이었습니다. 51.6 박근혜 유사정권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며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학살한 것이라고는 확신을 들게 합니다. 이런 만평이 있습니다.
그 일루미나티 카드 법과 질서라는 카드에 이런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요. 진상규명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을 그 경찰 전투복을 입은 사람이 몽둥이 진압복을 가지고 퍽 하고 머리통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단순 사고였으면 우리가 벌써 규명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는 공안 헌재와 헌재는 헌법재판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공안 헌재와 함께한 야당 통합진보당 해산이었습니다. 만약에 제1야당이 제1야당 역할을 안 하고 여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한다면 사쿠라 짓을 한다면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원내 제3당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공안 독재 정권의 파시스트들이 원내 제3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딜리트 시킨 이유입니다. 꼭 복구시켜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건 어이상실입니다. 국민 유권자 10분의 1을 탄핵시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라면 박근혜에게 대통령 자리는 죽을 자리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경제사범을 대거 포함한 8.15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자체가 부정선거로 집권한 헌법적 정통성이 아예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권한 행사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9. 요구사항. 대선 부정선거 이후 선거는 마치 사기극 같고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들이 원인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2014년 1월 17일 신설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삭제할 것, 공직선거법 178조 제4항을 원상 복구할 것, 투표소, 투표한 곳에서 개표할 것, 2. 노동자와 농민의 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소속 국회의원 지위를 원상 복구하고 공안 헌법재판소는 해산할 것. 3. 부정선거로 집권한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황교안 내각 퇴진할 것. 4. 국회의원 총선 역시 출구조사에서 보여진 야권 과반과 정반대로 새누리당이 과반이 나온 결과는 부정선거로 의심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중대사인 대선 부정선거 해결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국회의원 300명 총 사퇴할 것. 5. 대법관 13명 총 사퇴할 것. 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할 것. 7. 12.6 의거를 했던 의사 김재규는 지하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라. 이와 같은 요구는 결코 과격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 100여 년 전 12.6 의거를 했던 안중근 토마스 의사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뜻은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주 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과 양심, 정의가 이 세상의 생명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이었습니다.